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나 손 등에 늘어나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60대에 접어들면서 손등에 작은 검버섯 하나가 생겼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미와 검버섯, 값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피부를 되살리는 5가지 천연 요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피부를 밝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매일 아침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이승우 85세입니다.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햇볕 아래에서 일하며 생긴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신 어르신들, 손주와 사진 찍는 것을 꺼리셨던 할머니들, 심지어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다며 포기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단순히 피부를 치료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기쁨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6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 점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말한 것에 상처받으셨던 할머니는 친구의 생일 파티 초대를 거절하셨습니다. 사진 찍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집에만 계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천연 요법을 4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할머니의 피부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웃으며 사진을 찍으시고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할머니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박영순 할머니처럼 거울 속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화학 성분 가득한 크림 없이 집에서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들은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부엌에 있는 바나나, 레몬, 녹두 같은 재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피부 관리 팁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작은 변화로 큰 자신감을 얻는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첫 번째 비법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칙칙해지고 얼굴이나 손 등에 기미와 검버섯이 하나둘 생겨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햇볕을 받아도 금세 회복되던 피부가 이제는 작은 반점 하나에도 쉽게 흔적을 남기죠. 저도 60대에 접어들면서 손등에 생긴 작은 검버섯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보여주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20대 때는 28일마다 새로운 피부가 생성되었습니다. 마치 새 옷을 입듯 피부가 매끄럽게 바뀌었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주기가 45일, 심지어 60일까지 길어집니다. 이 느려진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축적되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것입니다. 멜라닌은 사실 우리 피부에 좋은 친구입니다. 자외선이라는 태양의 강한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닌이 내가 막아줄게라며 피부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멜라닌이 고르게 퍼져 건강한 피부톤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멜라닌이 불균형하게 축적되면서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햇볕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멜라닌이 과다 생성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호르몬 변화와 세포 산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면서 피부의 멜라닌 생성이 더 불규칙해집니다. 또한 우리 몸속 세포는 산소와 싸우며 점점 피로해집니다. 이 산화 과정은 마치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반점을 늘립니다. 제 환자 김목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이신 할머니는 젊었을 때 밭에서 일하시며 하루 종일 햇볕 아래 계셨습니다. 그때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하셨죠. 70대에 접어들면서 얼굴과 손 등에 검버섯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이 반점들 때문에 우울해요. 손주들이랑 사진 찍는 것도 꺼려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관리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러자 피부가 눈에 띄게 밝아지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며 놀라셨대요. 그 미소를 볼 때 저는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흔적이자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흔적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값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피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원인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려다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관리법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싼 크림이나 레이저 시술이 정말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줄 거라고 믿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환자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피부과에 가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비싼 크림만 바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다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실수들을 피하면 여러분의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비싼 레이저 치료에 너무 의존하는 것입니다. 피부과에 가시면 검버섯 하나를 없애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얼굴 전체를 치료하려면 100만 원 이상이 들죠. 그럼에도 효과가 확실하다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피부는 재생 속도가 느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피부 표면을 태우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나이 든 피부는 회복이 더디다 보니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권유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돈만 썼는데 더 나빠졌다고 하소연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두 번째 실수는 각질 제거를 너무 세게 하는 것입니다. 검버섯이 각질 때문이니 문질러 없애야지 하시며 거친 스크럽이나 떼수건으로 피부를 팍팍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실수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보호막 같은 존재인데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쌓여 검버섯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색소 침착을 30%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의사 처방 없이 미백 연고를 남용하거나 값비싼 미백 화장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백 연고나 TV 광고에서 화려하게 소개되는 크림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사보셨죠? 저도 환자분들께 이 크림 바르면 정말 나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강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피부가 붉어지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미백 크림은 몇 달을 사용해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이영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70세이셨던 할아버지는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이 늘어나 광고에서 보시던 고가의 미백 크림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발랐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부작용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돈만 낭비하고 피부만 망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미백 크림 대신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할아버지의 피부톤은 훨씬 균일해졌고 검버섯도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하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좋다는 제품은 무조건 사용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피부는 억지로 자극하기보다 부드럽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잘못된 방법만 피한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흔히 저지르는 다른 실수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일상 속 습관들이 피부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구름 낀 날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잘못된 습관들이 피부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피부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외선 차단제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흐리니까 괜찮아, 겨울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유리창을 통과해서도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자외선은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마치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더 짙어지고 새로운 색소 반점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가 피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날씨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은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 환자분이셨던 최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82세이신 할머니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귀찮아하셔서 늘 생략하셨습니다. 손등과 얼굴의 검버섯이 점점 짙어지면서 외출할 때마다 긴 소매 옷으로 가리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 반점들 때문에 손주들이랑 사진 찍는 게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할머니께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간단한 자외선 차단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마다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6주 뒤 할머니의 피부는 훨씬 깨끗해지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피부가 빛나요? 라고 했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실수는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60대가 넘으면 피부의 수분 함량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건조한 피부는 마치 갈라진 땅처럼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이 틈새로 자외선이나 오염 물질이 더 쉽게 침투하고 멜라닌 색소가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물을 좋아합니다.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께서도 90세까지 피부가 깨끗하셨던 비결이 바로 보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안 후 3분 안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그것을 3분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셨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서 더 오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쉬운 걸 왜 다들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방치하면 검버섯이 더 쉽게 생기고 기존의 색소 반점도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으므로 보습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러한 실수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분들의 시행착오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이 피부를 망치기도 하고 되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외선 차단과 보습,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여러분의 피부는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실수들을 알았으니 이를 피하면서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다음에는 여러분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 5가지 자연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바나나 껍질이나 레몬으로 피부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먹는 과일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 5가지 자연 요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싼 시술 없이 집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비법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남은 그 바나나 껍질이 피부 관리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에는 구연산과 천연 살리실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부드러운 브러쉬처럼 오래된 각질을 살살 벗겨내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멜라닌 색소를 서서히 줄여 기미와 검버섯을 옅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살리실산은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를 제거해 피부톤을 20% 정도 밝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사용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저녁에 바나나 하나를 맛있게 드신 후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 안쪽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를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마치 얼굴을 어루만지듯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문지른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끝입니다. 이를 매일 저녁 세안 후에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노란 바나나를 사용하세요. 검은 점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푸른 것은 효과가 덜하고 지나치게 익은 것은 끈적여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낮에 하셨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바나나 껍질의 성분이 피부를 살짝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반점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83세이신 할아버지는 손주와 놀다가 할아버지 얼굴에 흙 묻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검버섯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대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을 찍겠어? 하시며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피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선생님, 이 반점들 좀 없애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바나나 껍질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주 동안 매일 저녁 꾸준히 하신 후 할아버지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셨어요. 하며 사진 찍기를 좋아하게 되었대요.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 활짝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서신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레몬, 꿀, 그리고 쌀가루로 만드는 팩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에 마치 영양 만점 스무디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피부를 밝게 해줍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쌀가루는 피부이.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레몬, 꿀, 그리고 쌀가루로 만드는 팩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에 마치 영양 만점 스무디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피부를 밝게 해줍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쌀가루는 피부에 과다한 유분을 잡아줘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톤이 고르게 변하고 검버섯이 서서히 옅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연구에서도 비타민C가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25%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왔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내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과 쌀가루 한 숟가락을 섞어서 걸쭉한 반죽을 만드세요. 이 반죽을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저녁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레몬의 광과민성 성분 때문에 꼭 밤에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레몬은 피부를 자외선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낮에 하면 반점이 더 생길 위험이 있어요. 팩을 한 다음 날 아침에는 SPF 30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그리고 꿀은 순수한 토종꿀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설탕이 섞인 가공꿀은 효과가 덜하답니다. 쌀가루는 집에 있는 걸 쓰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곱게 간 것을 사용하면 피부에 더 부드럽게 발려요. 제 환자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방법의 효과를 잘 보여줘요. 75세이신 할머니는 얼굴에 기미 때문에 늘 진한 화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화장으로 가리다 보니 피부가 더 답답해지고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셨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레몬 꿀팩을 추천드렸어요. 2주 동안 일주일에 2번 꾸준히 하신 후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환해지고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셨어요. 친구들이 순자야, 어디 스파 갔다 왔어? 하고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스파는 무슨 집에서 레몬이랑 꿀로 했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이 두 가지 방법 정말 간단하죠? 바나나 껍질과 레몬 꿀팩은 여러분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비싼 크림이나 시술 없이도 꾸준히만 하시면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방법도 궁금하시죠? 파프리카, 녹두, 우엉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들을 다음에 함께 알아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기미와 검버섯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요리 재료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프리카, 녹두, 우엉 같은 재료들이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확인했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 5가지 천연요법의 나머지 3가지 파프리카, 녹두, 그리고 우엉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서 여러분의 피부를 속부터 빛나게 해줄 거예요. 자,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법, 레몬 마이너스 꿀 마이너스 쌀가루 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치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무디처럼 이 3가지 재료의 조합은 놀라운 효과를 선사합니다. 레몬 속 풍부한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를 흡착하여 피부를 맑게 정화하고, 꿀은 천연 보습 성분으로 작용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또한 쌀가루는 과도한 피지를 조절하여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피부톤 개선은 물론 기미와 검버섯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25%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만드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레몬 반쪽을 짜서 즙을 내고 꿀 1스푼과 쌀가루 1스푼을 넣어 걸쭉한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완성된 페이스트를 기미나 검버섯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약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저녁 시간에 팩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의 광과민성 성분으로 인해 반드시 밤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레몬은 피부를 자외선에 민감하게 만들어 낮에 사용 시 색소 침착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팩 사용 다음 날 아침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꿀은 순수한 토종꿀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설탕이 첨가된 가공꿀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쌀가루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해도 무방하나 최대한 곱게 간 것을 사용하면 피부에 더욱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제 환자분이신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이 방법의 효과를 훌륭하게 입증해 줍니다. 7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얼굴에 짙은 기미 때문에 항상 두꺼운 화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화장은 오히려 피부를 답답하게 만들고 자신감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선생님, 이 나이에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김순자 할머니께 레몬 꿀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신 후 할머니의 피부는 몰라보게 맑아지고 기미 또한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순자 씨, 어디 좋은 스파라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스파는 무슨, 집에서 레몬이랑 꿀로 관리했지"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 껍질과 레몬 꿀팩, 이 2가지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는 피부 관리 비법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꾸준히 실천하면 거울 속에서 변화된 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3가지 비법이 궁금하시죠? 파프리카, 녹두, 우엉을 활용한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를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기미와 검버섯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단순한 요리 재료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프리카, 녹두, 우엉과 같은 재료들이 피부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기미와 검버섯을 완화하는 5가지 천연요법 중 나머지 3가지 파프리카, 녹두, 그리고 우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며 여러분의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게 가꿔줄 것입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파프리카, 녹두, 우엉을 활용한 피부 관리 비법
어떻게 14일 루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단 14일 만에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올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환자분들께 이 루틴을 권하면서 꾸준히만 하면 정말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기미와 검버섯 관리는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습관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4일 루틴을 요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0-15분이면 충분한 이 루틴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세안하고 밥을 먹듯이 피부 관리도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바나나 껍질, 레몬꿀 팩, 파프리카 팩, 녹두 팩, 우엉차 거즈 팩을 요일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루틴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달력을 꺼내시고 어떤 요일에 뭘 할지 함께 계획해 볼까요? 짝수날,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바나나 껍질 문지르기와 레몬꿀 팩을 해 보세요. 저녁에 세안 후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으로 김이나 검버섯 부위를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그 후 레몬 반 개의 즙에 꿀 한 숟가락, 쌀가루 한 숟가락을 섞은 팩을 얼굴에 펴 바르고 15분 뒤 씻어내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면 각질 제거와 멜라닌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바나나 껍질은 피부를 부드럽게 준비시키고 레몬팩은 피부를 밝게 해주는 완벽한 팀워크죠. 이 과정은 20분 정도 걸리지만 TV를 보면서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홀수날, 즉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녹두팩과 파프리카 팩을 번갈아 하세요. 예를 들어 화요일엔 녹두팩을 해보세요. 녹두가루 2숟가락에 따뜻한 우유 1숟가락, 꿀 1숟가락을 섞어서 걸쭉한 반죽을 만든 뒤 얼굴에 15분 정도 발라두세요. 목요일엔 파프리카 팩을 해보세요.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갈아 펄프를 얼굴에 10분간 바른 후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두 팩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번갈아 하면 피부가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답니다. 토요일엔 다시 녹두팩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루틴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 주를 마무리하며 피부를 깊이 진정시키는 우엉차 거즈팩을 해보세요. 우엉차를 끓여 식힌 후 깨끗한 거즈에 적셔 케피르 가루를 아주 소량 뿌리고 얼굴에 2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이 팩은 피부 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 하시면 마치 스파에 다녀온 듯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케피르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콧등에 묻을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이 팩은 25분 정도 걸리지만 한 주의 피로를 풀며 피부를 다독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14일 루틴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하루 단 10-15분, 일주일에 단 몇 번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녁에 세수하면서 혹은 가족과 이야기 나누면서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제 환자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루틴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81세이신 할머니는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손주와 손잡는 것을 꺼리셨어요. 손이 이렇게 됐는데 손주들이 싫어할까봐 하시며 속상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 14일 루틴을 추천드렸습니다. 2주 동안 꾸준히 하신 후 손등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 예뻐졌다 하며 더 자주 손을 잡아줬대요.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시작이에요. 완벽해야지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바나나 껍질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되고 14일 뒤엔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여러분도 매일 작은 사랑을 주며 피부를 깨워보세요. 자,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식단과 생활 습관도 함께 챙겨야겠죠? 다음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을 들이면 피부가 더 빛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피부가 먹는 음식과 잠자는 시간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피부 관리는 얼굴에 바르는 것만 신경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겉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속부터 채워야 피부가 진짜 빛을 내죠. 지난 시간에 요일별 루틴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14일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속부터 빛나게 해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식단부터 알아볼게요.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고마워하며 더 건강해지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 꿀물을 마시는 거예요. 레몬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꿀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에 영양을 더 잘 전달하죠.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넣고 꿀 한 숟가락을 섞어 드시면 돼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피부뿐 아니라 소화도 좋아져서 하루가 상쾌해진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톤이 15% 밝아질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빨간색과 주황색 채소를 자주 드셔보세요. 파프리카, 당근 같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가득 들어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마치 피부에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처럼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게다가 피부 염증을 줄여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죠. 일주일에 4번 이상 파프리카를 썰어 샐러드로 드시거나 당근을 갈아 주스로 마셔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파프리카 한 조각, 당근 한 입이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 당근 주스에 사과 반 개를 넣어 갈면 달콤해서 아이들도 좋아한답니다. 당근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환자 김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식단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80세이신 할아버지는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늘 긴 소매 옷을 입으셨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며 포기하고 계셨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피부 좀 밝아질 방법 없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 레몬 꿀물과 파프리카 샐러드를 추천드렸어요. 2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후 할아버지의 피부톤이 고르게 변하고 검버섯이 옅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피부가 좋아졌어요 하며 사진을 같이 찍자고 졸랐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나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밝은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답니다. 이제 생활 습관, 특히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피부는 밤에 가장 열심히 일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피부는 재생 모드에 돌입하죠.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으면 피부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멜라닌 색소도 더 잘 정리돼요. 하지만 밤 11시, 12시를 넘겨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피부가 나 좀 쉬게 해줘 하고 항의할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전에 잠드는 사람은 피부 재생 속도가 30% 더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밤 11시 전 가능하면 10시 반쯤 침대에 누워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잠은 피부의 최고의 화장품이에요. 제 어머니도 90세까지 피부가 깨끗하셨는데 비결이 바로 일찍 자는 습관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10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셨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숙면은 피부와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옛말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밤 10시 30분쯤 잠자리에 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엔 다소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습관을 들여보면 아침에 한층 맑아진 피부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식단과 수면 습관 참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피부 속부터 빛을 발하게 해준답니다. 레몬 꿀물 한 잔, 파프리카 한 조각,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2주 후에는 거울 속 당신의 피부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답니다. 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보답해 준답니다. 매일 작은 사랑을 듬뿍 주어 피부를 깨워보세요. 자, 이제 이 모든 팁들을 하나로 묶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4일 루틴을 통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 거울 속에서 10년은 더 젊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기미와 잡티는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는 건강하게 빛나는 모습,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값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천연 요법과 14일 루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바나나 껍질, 레몬 꿀팩, 파프리카, 녹두, 그리고 율무가루 팩.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부엌이나 가까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들의 진정한 힘은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작은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수없이 목격했답니다. 오늘 배운 요법들은 단순히 피부를 밝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들고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 당당함을 선사하며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자신감 넘치는 시간을 선물해 줄 거예요. 제 환자분이셨던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랍니다. 78세이신 할머니는 20년 넘게 손등과 얼굴의 검버섯 때문에 늘 긴 소매 옷만 입고 다니셨어요. 이 나이에 뭘 해도 달라지겠어? 하시며 거의 포기 상태셨죠.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간절하게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14일 루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시작해 레몬 꿀팩, 녹두팩을 꾸준히 하시고 아침에는 레몬 꿀물을 드시게 했죠. 6주 뒤 할머니의 피부는 몰라보게 밝아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60대 같아요. 공원에서 손잡고 뛰어놀아요. 하며 졸랐다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겁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기미와 검버섯 관리는 단기전이 아니랍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꾸준함의 여정이죠. 혹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린답니다. 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바나나 껍질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3일, 7일, 그리고 14일 뒤 거울 속 피부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저와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시작, 첫 변화 혹은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바나나 껍질로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레몬 꿀팩을 해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와 같은 작은 이야기라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싹 잡아주는 특급 비법을 공유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85세인 저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작은 변화들을 즐기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꼭 그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에서 더 자신감 넘치고 더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